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사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분사의 용법을 배울 건데요. 분사의 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형용사적 용법, 상황적 용법, 보충적 용법. 그 중에서 이제 형용사적 용법은 이미 배웠고, 오늘은 상황적 용법을 배울 겁니다. 참고로 지금은 새벽 5시입니다. 기분이 비참합니다. 제가 졸려서 막 헛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류를 발견하시면 솔직히 오류를 막 토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안한데 오류를 발견하시면 꼭 제보를 해주시고 제가 수정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을 새벽 1시에 영상을 딱 올리다가 잠깐 3배속으로 영상을 점검을 해봤는데 갑자기 후반부에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때 졸렸나 봐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동사를 보고 명사라고 하고 그래서 헛소리를 하길래 아 큰일 났다. 다시 찍어야 되네? 아 인생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 아직 25살밖에 안 되는데 인생의 고난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헛소리였고요. 일단은 그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분사의 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형용사적 용법, 상황적 용법, 보충적 용법. 근데 저번 시간에 형용사적 용법을 했잖아요. 사실 다 안 배웠어요. 결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를 안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히 이제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처럼 쓰는 게 이제 형용사적 용법인데 그 중에서 유달리 자주 나오는 분사들이 있어요. 특히 어디가 그러냐면 aim이 동사가 그러거든요. aim이 동사가 영어로 치면 비동사예요. 이다,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분사를 만들어서 마치 실명사처럼 쓰면은 있음, 임, 뭐뭐임 혹은 있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존재죠. 아니면 이제 있는 것 이건 뭐예요? 존재자죠.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뭐 토온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존재자, 있음, 있는 것,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고 이거 말고도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의 사실상 어휘의 경지에 도달한 관용적인 분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하나도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동사를 하나도 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미 동사 우리 안 배웠죠? 에이미 동사만 안 배운 게 아니라 그 관용적으로 쓰이는 분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분사를 만들 때 사용한 동사 중에 저희가 배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설명을 하면 좋은데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거를 일단 미리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말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상황적 용법, 정황적 용법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상황이랑 정황이랑 단어 의미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상황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정황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냥 둘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괄호를 쳐놓고 분사 구문 이렇게 써놨어요. 되게 이상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분사 구문은 영어 문법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왜 분사 구문을 써놨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어의 상황적 용법, 분사의 정황적 용법이란 거는 영어의 분사 구문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분사 구문이 뭘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라는 게 있고 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나 절이나 단어가 하나 이상인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단어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하나 이상인 거죠. 근데 구나 절의 특이한 점은 하나든 여러 개든 걔네를 하나의 덩어리로 간주해요. 하나면 뭐 당연히 한 덩어리고요. 단어가 여러 개 있어도 그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간주합니다. 여기까지는 구와 절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구와 절에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구는 일종의 품사의 대응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처럼 취급이 돼요. 명사면 명사, 부사면 부사, 형용사면 형용사. 어쨌든 여러 개의 단어 혹은 하나의 단어가 결국에는 하나의 단어로 취급이 돼요. 근데 절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 준해요. 문장까지는 아닌데 문장에 준합니다. 무슨 차이일까? 지금 제가 영어 문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문법에서 구와 절의 결정적 차이점은 동사에 있습니다. 절은 동사가 있고요. 구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분사 구문이란 건 뭐예요? 영어에서 분사가 뭐였냐면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건 뭐예요? 형용사예요. 동사가 아니고 동사를 가지고 만든 형용사예요. 그래서 분사가 하나 이렇게 딸랑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사랑 이게 일단 동사였었으니까 뭔가 부가적인 애들이 따라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가적인 애들이랑 그 동사를 가지고 만든 분사랑 해가지고 하나의 덩이로 하면 얘는 원론적으로는 뭐예요? 구예요. 분사 구문은 생긴 걸 보면 구예요. 근데 해석을 해보면 절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사절이에요. 혹은 종속절이에요. 그걸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접속사가 있겠죠? 그 접속사의 의미가 있겠죠? 그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 문장, 메인 문장, 주절을 보충이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이상한데 설명을 추가해줘요. 그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사를 가지고 만든 구인데 사실 거의 절처럼 사용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어에도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건 영어 문법이었고요. 그리스어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상황적 용법이라는 거는 분사의 상황적 용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뭔가 이제 메인 문장이 있어요. 주 문장이 있습니다. 주절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뭔가 분사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분사랑 뭐 기타 등등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얘네가 이 주절에 동사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주절의 동사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가리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작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알려줘요. 상황이라고 해도 되고, 정황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상황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상황은 정말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상황이에요. 어떤 때 원인도 상황이에요. 무엇 때문에. 뭐 이유도 상황이에요. 무엇? 이기에. 방식도 상황이에요. 무엇으로써. 수단도 상황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조건도 상황이에요. 만일 뭐뭐라면. 목적도 상황이에요. 뭐뭘 위해서.
양보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보라는 거는 비록 뭐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동기도 상황이에요. 뭐 하려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시간, 원인, 이유, 방식, 수단, 조건, 양보, 목적, 그리고 뭐 동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란 건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때에, 어떤 때에, 뭐뭐이기에, 뭐뭐으로써, 뭐뭐라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를 위해, 기타 등등.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다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분사의 상황적 용법은 이걸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발자국 더 나갈 필요가 있겠어요. 의미는 알겠어요. 뭔가 이제 주절이 있어요. 주절에 뭔가 동사가 있어. 이 동사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나는 달린다. 딱 이게 전부예요. 주절이. 그러면 언제 달리는 거예요? 학교 끝난 다음에 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는 거예요? 두 다리로 달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거예요? 밥을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밥을 안 먹었지만 달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왜 달리는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달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뭘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 선수가 되려고 달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어떤 조건 하에서 달리는 거예요? 만약 비가 안 오면 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주절의 동사의 동작, 그 동작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분사를 가지고 그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다 상황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이게 사실상 분사 구예요. 물론 이제 분사 하나만 딸랑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다른 단어가 붙어가지고 구를 이룰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분사 구예요.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해요? 절로 해요. 그 소리는 뭐예요? 이게 이제 형태상으로는 분사지만 실제 이제 의미를 보면은 거의 동사처럼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어야 돼요. 주어 없는 동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생략이 될 수는 있어요. 약간 암묵적으로 암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말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분사의 주어가 이 주절 있죠. 이 사실 요즘에는 매트릭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주절 아니면 이제 모절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주절이든 모절이든 그 주절이나 모절에 뭔가 이제 단어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장에? 그런 그 구성 요소들, 구성 성분? 이 중에 하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중에 하나가 분사의 주어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주절에 있는 주절의 명사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주어인 거야. 아니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어의 특징은 동사가 주어를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주절을 봤는데 딸랑 이렇게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단어로 나가 써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해석을 해보면 나는
가르친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명시적으로 쓰여 있진 않아도 나라는 주어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이거나 혹은 암시적이거나 둘 다 가능해요. 어쨌든 이 주절의 구성 성분인 거예요. 그거랑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분사 구문의 분사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분사에 성수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사는 일종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성수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절에 뭔가 어떤 명사가 있거나 암시적으로 뭔가 명사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 명사도 성수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일치를 시켜줍니다. 이게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분사의 상황적 용법이란 거는 어떤 경우에는 주절에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어떤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절에 있는 명사랑 이 분사랑 성수격을 일치를 시켜줘요. 그러면 걔가 주어인 거예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분사의 주어를 내가 이제 내가 분사의 주어를 이 독자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주절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 주어가 없어요. 주절 안에는 분사의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주어를 따로 써줘야 돼요. 근데 이때는 무조건 속격으로 써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절 안에서 아무리 찾아도 분사의 주어가 될 만한 놈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따로 써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속격 명사를 써주고 당연히 이 속격 명사에다가 성수격 일치를 해주겠죠. 속격으로. 그래서 이제 분사가 있고 어떤 명사를 속격으로 따로 써줘가지고 이렇게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나는 달린다. 근데 언제 달리냐? 학교가 끝났을 때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끝났을 때라는 거를 시간이잖아요. 때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사로 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분사를 만들어서 아, 얘가 이제 시간적 상황을 표현해주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끝났을 때 나는 달린다가 되겠죠. 근데 뭐가 끝났을 때예요? 학교가 끝났을 때예요. 그런데 나는 달린다라고 하는 이 주 문장 안에는 학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학교라는 단어를 따로 써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아, 학교라는 단어를 따로 써줘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거 격을 뭘로 하지? 이럴 때는 무조건 속격으로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거든요. 주어가, 분사의 주어가 주절에 딱히 없어. 그러면 따로 주어를 써주되 속격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이 굉장히 이상한데 절대 속격이라고 불러요. 이게 영어로 표현을 보면은 이게 진짜라고 싶을 텐데 속격이고 앱솔루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로 절대 속격이에요. 왜 이런 명칭을 붙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절대 속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영어에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죠. 그거랑 완벽히 똑같은 거예요. 속격으로 일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어쨌든 절대 속격은 오늘 이제 배울 메인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 주절에 명사가 되게 많을 거예요. 주절이 이렇게 있으면은 명사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명사도 있을 거예요. 어떤 애는 명시적이고 어떤 애는 암시적인데 어쨌든 이 주절 안에 뭔가 명사가 되게 많거든요. 이것 중에 그 어떤 것과도 주어로 삼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주어로 삼는 게 가능하고 주어로 삼는 대신 이제 걔랑 성수격 일치를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면 다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이 분사는 어떤 위치에 써야 돼요? 분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분사를 수식하고 있는 그 명사에서 한정적 위치, 허술적, 아니 뭐냐, 한정적 위치, 수식적 위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상황적 용법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상황적 용법에서는 쉽게 말하면 서술적 위치를 취해요. 그러니까 성수격이 일치하는 어떤 명사가 있을 거잖아. 성수격이 일치하는 그 어떤 명사랑 서술적 위치를 취한다. 다르게 말하면은 비수식적 위치, 비한정적 위치를 취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분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 주절이 있겠죠? 이 주절에 있는 수많은 명사 중에서 이놈이 지금 사실 의미상으로 보면 분사의 주어인 거예요. 근데 이 명사를 보니까 관사부터 시작해서 명사까지 이렇게 딱 괄호를 쳐보니까 이 괄호의 바깥에 있어요. 분사가. 서술적 위치를 취하고 있죠. 비수식적 위치를 취하고 있죠. 비한정적 위치를 취하고 있죠. 그러면은, 아, 얘는 지금 분사의 상황적 용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한정적 위치, 수식적 위치를 안 취하면 상황적 분사로 해석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 돼요. 이게 분사 하나일 수도 있고요. 분사랑 다른 단어가 합쳐서 분사 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분사라는 애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해요? 부사절의 역할을 해요. 아니면 뭐 종속절도 좋아요. 종속절이든 부사절이든 어떤 그 절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 메인 문장의 동사가 동작이 이제 기술이 돼 있을 텐데 동작이든 행위든 어쨌든 그게 일어나는 상황, 그게 일어나는 정황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분사의 주어랑 성수격 일치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뜻이 애매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되게 이것저것 나열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시간, 원인, 이유, 동기, 방식, 수단, 조건, 양보, 목적. 상황이란 거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어느 것이든 가능하죠. 그럼 뭘 골라야 돼요? 일단 예문을 보면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형용사적 용법 예문을 하나 써볼게요. 호, 튀, 온, 포이에테스, 휘포, 투, 때무, 소재 타입. 그래서 포티온, 포이에테스, 휘포투, 데무, 소재 타입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일단 튀온이라고 하는 분사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튀온이 뭐예요? 현재죠? 능동태죠? 그리고 남성이고요.
주격이고요. 단수예요. 이걸 보는 순간 일단 성수격을 보세요. 성수격이 누구랑 일치되어 있어요? 포이에테스랑 성수격이 일치돼 있죠. 그래서 이 포이에테스를 잘 보면은 관사 바로 다음에 있죠. 그러니까 관사부터 명사까지를 괄호를 쳤을 때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관사 바로 다음에. 그럼 얘는 어떤 위치를 취하고 있어요? 수식적 위치, 형용사적 위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휘포투 대문은 행위자의 속격이죠. 그리고 이제 소재 타인은 지금 보니까 이제 현재네. 현재, 수동태. 물론 이제 이게 중간태일 수도 있겠지만 행위자의 속격이 있는 걸 보면은 100% 수동태겠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형용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수식하듯이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T-ON이라는 거를 해석을 해보면 T-O가 희생제사 하다잖아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제사 지내는 제사를 하는 그 시인은 민중에 의해 구해지는 중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T-ON이라는 게 현재 분사를 썼기 때문에 동시의 느낌이 좀 있고 진행 계속 사항이거나 혹은 반복 습관상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희생 제사를 하곤 하는 그 시인이 민중에 의해 구해지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본 거는 형용사적 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반전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변형을 시켜보자면 이렇게 짝짝짝 지우고 갑자기 제가 여기서 T-ON을 엿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T-ON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보면은 남성 단수 주격이에요. 근데 남성 단수 주격이 또 뭐가 있어요? 호, 호의의 테스트가 있죠. 근데 호포이의 테스트는 관사부터 시작해서 명사까지 괄호를 치면은 그 바깥에 T-ON이 있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얘는 비한정적 위치, 비수식적 위치를 취하고 있어요. 서술적 위치를 취하고 있죠. 그럼 이 분사는 뭐예요? 상황적 용법인 거예요. 다만 상황을 해석할 때 이 분사의 주어는 성수격이 일치하는 호포이에테스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시인이 희생제사를 하는 중인데 그 시인이 민중에 의해서 구해지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보면 되게 해석하기가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T-ON이라는 거는 상황이라는 것만 알고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석을 할 때 시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가 희생제사를 할 때 그 시인이 민중에 의해서 구해지는 중이다. 아니면 원인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시인이 희생제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시인이 민중에 의해서 구해지는 중이다. 아니면은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시인이 희생제사를 희생제사를 올리는 방법을 통해서 그 시인이 민중에 의해서 구해지는 중이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문맥이 안 맞으면 버려도 돼요. 이게 이 문장의 내용이라든지 앞뒤 맥락이라든지 이런 문맥을 보고 과감하게 버릴 땐 버립시다. 그리고 이게 양보일 수도 있어요. 비록 그 시인이 희생제사를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내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인이 민중에 의해서 구해지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맥락을 예를 들어 앞에 어떤 맥락이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제부터 동물 가지고 희생제사 지내는 거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법을 제정한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그걸 과감하게 어긴 거죠. 어찌라고?
난 계속 동물 가지고 희생제사 지낼 건데? 근데 지금 그 시인이 희생제사를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이 이 시인을 구해준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문맥이 없으니까 사실은 뭐든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시인이 희생제사를 지낸다면, 만일 그런다면, 지내는 중이라면 그 시인은 사람들에게 구해지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보면은 상황이기만 하면 어떤 해석이든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 머리를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뭘로 해석을 해야 되지? 모든 해석이 다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어떤 경우에는 막 모든 가능성을 다 써놓고 비교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시간, 시간 가능해. 원인, 원인도 가능해. 이유, 이유도 가능해. 방식, 수단, 조건, 양보, 목적, 동기, 뭐 부대 상황. 아,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아, 느낌이 이건 좀 그렇고. 아, 이건 좀 그렇다고. 이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상황적 용법의 분사로 썼잖아요. 근데 의미를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상황인 건 알겠는데 애매하잖아요. 왜 애매할까요? 딱히 확정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든 그러고 싶지 않았든 간에 이 지금 이 문장을 쓴 사람이 애초에 딱히 어떤 구체적인 거를 콕 집는 거를 물론 이제 문맥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는 딱히 확정을 내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상황을 말한 거죠. 일반적인 느낌에서. 그래서 저는 이 상황적 용법을 봤을 때 해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뭐인 상황이라. 뭐뭐인 상황인데. 아니면 뭐뭐 하는데. 뭐뭐 하면서. 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하기에. 이런 해석을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추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장을 말한 사람, 이 문장을 쓴 사람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해주고 싶었어요. 아, 이거는 그냥 상황이 아니야. 이 상황은 시간적 상황이야. 이 시간, 이 상황은 인과적 상황이야. 이 상황은 양보적 상황이야. 이 상황은 조건적 상황이야. 방식, 수단이야. 이런 거를 딱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썼겠죠. 근데 그렇게 안 썼잖아. 그럼 왜 그렇게 안 썼을까? 딱히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게 상황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들이 맞는 것 같아요. 두루뭉실하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냥 그 시인이 희생제사를 하는 중인 상황인데 그 시인이 민중에 의해서 구해지는 중이야.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는 거죠. 그냥 상황이야. 그런 상황이야. 무슨 더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인데? 몰라. 저는 이 해석이 사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굉장히 제네럴하게 번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번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문맥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문장의 내용이나 문맥을 보면은 어색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시간이 되는데 원인은 안 되고 양보는 되는데 조건은 안 되고 그런 걸 이제 문맥을 가지고 결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딱히 결정이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너무 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뭐뭐인 상황인데 그렇더라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불변화사 아니면은 네, 이게 불변화사, 뭐 접속사
부사 이런 애들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미가 확정돼요. 근데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추가를 주절했다가 할 수도 있고요. 분사했다가 했다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불변화사, 부사, 접속사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쓰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의미가 확정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일단은 시간적 상황으로 해석을 확정 내릴 수 있게 하는 에페이타라는 단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페이타는 어디에 갖다 붙는 거냐? 메인 주절에 갖다 붙는 애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주절 동사에 걸리는 애인 거죠. 그래서 얘는 뜻이 이후의 뜻이 있어요. 이후, 뭐 이후에, 그 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분사로 상황을 설명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 뒤에 어떤 메인 동사의 동작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문을 든다면 repentance, repentance. 잘 발음했죠? 미쳤죠? repentance. 에페이타, 보이스, 테오이스, 에튀사멘. 뭐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일단 딱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분사랑 메인 동사를 찾아야죠. 분사는 딱 보니까 이거네. 이거 뭐예요? 아우리스트, 수동태, 남성, 주격, 복수, 분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메인 동사를 봐야 돼요. 메인 동사는 딱 보니까 이거네. 근데 얘는 1인칭 복수고 아우리스트고 능동태고 직설법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제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분사를 일단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에페이타가 있어요. 이 에페이타는 이 주절 동사에 걸리는 애고 그 순간 이 분사의 의미는 시간으로 확정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딱 보면 알겠지만은 에페이타 자체가 이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리 리텐테스라고 하는 분사도 아오리스트죠. 아오리스트는 살짝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에페이타가 없었으면은 그냥 두루망실하게 해석을 해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방된 우리가 해방된 상황이라 우리가 해방된 상황이라 우리가 신들에게 희생제사를 지냈다. 근데 지금 에페이타가 들어가 있잖아요. 에페이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페이타가 메인에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시간으로 확정나요. 그래서 뭐 해석을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의 의미를 넣어서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그 이후에 그 뒤에 신들에게 우리가 제사 지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그 뒤에 우리가 희생제사 신들에게 희생제사를 지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어쨌든 이후의 의미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근데 또 이제 이 리텐테스를 보면은 남성 주격 복수예요. 근데 보니까 남성 주격 복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이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주절이죠. 주절을 딱 보니까 남성 복수 주격이 없어요. 그 어디 있어요? 동사에 암시돼 있어요.
동사를 보면은 얘가 1인칭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복수잖아요. 이제 1인칭 복수니까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주어라는 건 이제 주격이잖아요. 주어로 암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격.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 동사에 암시되어 있는 주절 동사에 암시되어 있는 우리라는 주어를 그대로 분사의 주어로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던 이후에 우리가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우리가 해방된 후에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또 약간 복습을 하고 가자면 기본적으로 시간이면 시간, 원인, 방식, 수단, 이유, 동기, 조건, 양보, 목적, 부대 상황, 뭐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미래 분사는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미래 분사는 그 자체로 다음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 목적, 동기의 의미를 그 자체로 품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쪽으로 해석하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시상이라는 게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현재도 있었고, 아우리스트도 있었고, 미래도 있었고, 완료도 있었죠. 근데 얘네들이 시상 중에 상은 무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거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진행 계속상, 반복 습관상, 그리고 이제 그 아우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상, 미래 같은 경우에는 단순도 되고, 진행 계속도 되고, 반복 습관도 됐었죠. 그리고 완료 같은 경우에는 완료상만 됐었죠. 이런 사항들, 에스펙트는 다 돼요. 무조건 그거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에스펙트 말고도 타임이 상대적인 시간이 있었잖아요. 상대적인 시간이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타임을 가지죠. 이거는 거의 반드시예요. 100%. 거의 100%예요. 근데 아오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동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메인 동사보다 살짝 앞서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10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짝 앞서는 걸 수도 있고요. 동시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앞선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걸 약간 주의해야 되고 미래 같은 경우에는 메인 동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이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완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메인 동사와 동시거든요. 근데 완료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여기를 어떤 기준 시점을 하고 잡는다면 완료는 그 전에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 전에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이게 말로는 동시가 맞는데요. 실제로는 그보다 살짝 앞에 이미 끝난 거죠.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동시이긴 한데 그 동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동시가 아니죠. 그거를 약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가보죠.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양보예요. 양보가 뭐냐면 비록 뭐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양보라는 거는 그래도를 양보라고 해요. 비록 뭐뭐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양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양보를 확정시켜 줄 수 있는 이 분사의 상황적 용법이 양보의 의미라는 거를 확정시켜 줄 수 있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호모스예요. 그리고 하나는 카이페르예요. 카이페르는 분사랑 같이 쓰는 거고 호모스는 주절 동사랑 같이 쓰는 애예요.
뜻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이제 얘는 이제 주절 동사에다 갖다 쓰다 보니까 분사에다가 양보의 뜻을 주려면 주절에다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갖다 붙여야겠죠. 카이페르는 분사에 갖다 붙는 애기 때문에 비록 뭐뭐지만 이런 의미를 갖다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양보라는 것도 한번 예문을 봅시다. 그러면은 리텐테스 호머스 토이스 테오이스 우크 에티사멘 이 문장을 보는데 호모스가 있는 거야. 그 순간 의미가 확정돼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양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호모스라는 주절 동사에 걸릴 거고요. 분사는 양보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비록 해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들에게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았다. 인성이 터졌죠? 우리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들에게 우리가 제사를 안 지냈대. 상당한 인성을 보여주죠. 어쨌든 호모스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페르도 보여드려야 될 텐데 카이페르는 분사랑 같이 써서 그것 빼고는 다 똑같아요. 카이페르 리텐테스 토이스 테오이스 우크 에티사멘 아이고 에티사멘 이거를 보면 일단 카이페르가 지금 리텐테스에 걸리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비록 뭐뭐지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보로 확정이에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이제 메인 절이랑 주절이랑 이제 합쳐서 해석을 해보면 비록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주어가 우리죠. 암시되어 있는 우리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들에게 우리가 제사를 안 지냈다는 거죠. 인성이 터졌죠. 어쨌든 뭐 여기까지는 이제 잘 지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약간 그 인과적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사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인과라는 단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원인, 이유예요.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불변화사, 접속사, 부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사태, 호이아 얘네들이랑 호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사태랑 호이아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인을 나타내요. 인과 원인. 근데 이게 인과랑 원인이라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판단한 거죠. 아, 뭔가가 그게 원인인 것 같아. 그게 이유인 것 같아. 그게 원인이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 이런 거는 항상 누군가의 판단을 동반해요. 누군가가 그렇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누구의 판단이에요? 이 경우에는 하자
저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라는 건 뭐예요? 이 문장을 말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나잖아요. 1인칭 나는 항상 화자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화자 혹은 이제 이 문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저자, 화자와 저자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견이라고 해도 되고 주장이라고 해도 되고 독단이라 해도 되는데 하여간 걔네가 생각하기에 이게 원인인 거야. 그래서 다르게 말하자면 화자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 리얼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같은데? 싶은 거예요.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화자의 의견이라는 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화자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태랑 호이아를 분사했다 갖다 붙이면은 원인이나 이유, 인과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확정이 되는데 그게 약간 화자나 저자가 생각했을 때 아,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야. 그게 내 의견이야. 그런 인과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호스라고 하는 애는 뭔가 이제 문장이 있겠죠? 문장 뭐 애들이 많이 있겠죠? 뭔가 명사든 사람이든 뭔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한 놈을 골라서 걔가 생각했을 때 이 어떤 인과 아니면은 목적인 거예요. 이 경우에는 화자는 책임을 안 지는 거야. 화자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이 문장 안에 있는 누군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더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할 텐데 일단 하테랑 호이아부터 끝내고 말할게요. 어쨌든 하테랑 호이아는 분사에 갖다 붙는 거기 때문에 쓰면은 뭐 이런 식으로 써지겠어요. 하테, 호이아 두 개는 이제 교차 가능해요. 리텐테스, 토이스, 테오이스, 에튀산. 에티산이라고 하는 애는 3인칭 복수죠. 3인칭 복수 아오리스트 능동태 직설법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들이 제사했다 하죠. 근데 지금 분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또 보니까 비텐테스라고 하는 분사 앞에 하테랑 호이아가 붙어 있어요. 하테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호이아가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는 이 분사는 뭐예요? 이유, 원인의 의미예요. 이 분사는 이유라는 상황을 가리켜 주는 거일 수도 있고 원인이라는 상황을 가리켜 주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이 희생 제사를 지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누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하자, 저자. 한마디로 이거는 다르게 말을 한다면 이 문장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든 이 문장을 쓰고 있는 사람이든 걔네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분사로 나타낸 이 상황을 원인이랑 이유로 간주하는 게 꽤 그럴듯한 거야.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것 같은데? 진짜 같은데? 리얼인 것 같은데? 리얼인 듯?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이 리텐테스라고 하는 애가 남성 복수 주격이었죠? 근데 지금 남성 복수 주격을 찾아보면 에티산에서 그들이거든요. 암시적으로 숨어 있는. 그래서 그들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들에게 제사 지냈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자, 저자로서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해방돼서 그랬던 것 같아. 걔네들이 해방돼서 신들한테 제사를 지낸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판단은 누가 해요? 화자가 하는 거예요. 화자가 생각했을 때 리텐테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쭉 나가야겠죠? 호스라는 것도 있어요. 호스는 쉽게 말해서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자나 저자는 책임이 없어요. 얘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하더라 화법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견이 아닌 거야. 나라는 건 뭐예요? 화자예요. 문장을 말하는 화자. 문장을 쓰는 작가가 아닌 애인 거야. 어쨌든 이제 이 호스는 목적일 수도 있고요. 원인일 수도 있고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호스라는 건 약간 카터라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야. 그래, 이게 그 목적이야. 이게 그 원인이야. 이게 그 이유야. 라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화자랑 저자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호스라는 애는 문장이 이렇게 쭉 있어요. 문장이 이제 명사나 뭐 사람 같은 게 많이 있겠죠? 그럼 이 중에 없는 거예요. 아, 뭐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얘인 거야. 예를 들어 문장에 있는 걔가 그렇다 하더라. 화자 혹은 저자인 나는 몰라. 얘는 보증 안 해줘요. 얘는 책임지기 싫대. 얘는 그냥 남이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호의아라든지 하태 같은 거는 화자나 저자가 그게 진짜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호스는 화자나 저자가 볼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겠지.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일단 예문을 보고 말을 합시다. 호스, 토이스테오이스, 에튀산. 잠깐만, 아펜트가 여기가 아니죠? 이거를 보면은 일단 호스가 들어간 순간 목적, 원인, 이유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분사가. 그 의미일 텐데 사실 이게 지금 아오리스트 분사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해석하는 거 약간 문맥에 안 어울려요. 그래서 그걸 빼고 원인, 이유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한번 더 해야 되는 거죠. 호스는 이 리텐테스가 이제 원인, 이유인 건 알겠는데 누가 생각한 원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신들에게 그들이 제사를 지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 암시적인 그들이라고 하는 주어를 분사가 받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누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자는 아니에요. 저자도 아니에요. 그냥 이 문장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음, 뭐 문장에 이제 주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들이 말하길 그들이 해방돼서 신들에게 그들이 제사를 지냈대. 아니, 이거는 약간 해석을 할 때 호스트는 그들이 말하기를 넣어주면 좋아요. 그들이 말하길 그렇다 하더라.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뭐뭐라고 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거든요. 뭐뭐를 뭐뭐라는 이유로
이런 식이죠. 그들이 해방이라고 해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다더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 나도 어디서 들었어. 걔네들이 그렇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화자나 아니면 저자인 나는 몰라. 그냥 걔네들이 그렇다고 말을 하더라고.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자나 청자는 이에 대해서 그 어떠한 신의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이 문법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준 거는 뭐였냐면 원인, 이유였잖아요. 이제 목적도 보여줘야겠죠? 호스가 이제 목적이란 걸 확정시켜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적은 미래 분사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목적을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미 배운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히나, 호스, 호포스로 시작을 하고 접속법이든 희구법이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절을 이용해서 목적을 표현하는 방법,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이렇게 목적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 더 배울 거예요. 그건 바로 미래 분사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미래 분사가 포스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거 약간 슈레딩 거예요. 그래서 호스 미래 분사일 수도 있고 그냥 미래 분사만 있을 수도 있는데 얘는 목적의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 목적도 누가 판단한 거예요? 야, 내가 식당에 일찍 가려고 달려갔다더라. 식당에 일찍 가기 위해서 달려갔다더라. 어? 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 걔네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자나 작가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카더라야, 카더라. 그렇다고 하던데? 걔네들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던데? 그래서 이게 카더라예요, 카더라. 카더라 판단으로 봤을 때 목적인 거야. 이 목적이든 원인이든 이유든 그걸 목적, 원인, 이유라고 부르려면 그 목적, 이유, 원인이 그거라고 판단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체가 화자나 작가가 아니야. 호스는. 화자나 작가가 아니고 그냥 화자나 작가도 누구한테 들은 거야. 그거는 그 문장 안에 있는 어떤 명사든지 문장 안에서 뭔가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거든지 주어든지 하여간 그 걔네 쪽일 거예요. 예문을 보면 쉬워요. 에펜프테산 호스티손테스 토이스 테오이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펜프테산이라고 하는 얘가 단어 하나만으로 주절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호스 디손테스부터 토이스 테오이스까지는 이제 구를 이루고 있죠. 분사 구문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분사 구문이지만 마치 종속절, 부사절처럼 작동을 할 거예요. 어쨌든 포스가 들어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미래 분사잖아요.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미래, 능동태, 남성, 복수, 주격이죠. 그래서 이 미래 분사인 것만 봐도 알겠지만 이거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이스테오이스는 이 취손테스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에펜프테산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아우리스트,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죠. 그래서 그들이 보내졌다. 그들이 보내졌다.
목적이 뭐예요? 이제 이 경우에는 지금 이게 남성 복수 주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메인 동사에 암시되어 있는 주어겠구나. 그들이겠구나라는 감을 잡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 그들이 이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신들에게 그 신들에게 그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들이 보내졌다. 근데 이 판단을 누가 한 거예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보내진 거라는 이 목적을 이게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인간이 누구냔 말이에요. 누가 이게 목적이라고 판단해 준 거예요? 그거는 타자, 그러니까 이 문장을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뭐 작가, 저자 이런 이 문장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판단을 한 거냐면 이 경우에는 이제 그들이겠죠. 그들이 말해준 거야. 그들이 나한테 말을 해준 거야. 그들이 말하길 신들한테 제사 지내려고 그들이 보내셨다더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카더라? 음, 그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지낼 거라고 하여 그들이 이제 보내셨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남한테 들은 거를 옮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자, 작가는 이게 진짠지 가짠지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아요. 보증하지 않아요. 회피하고 싶어요, 그거를. 그냥 그렇다던데? 진짠지 가짠지는 알 바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호스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에펜프테상, 디손테스, 토이스테오이스에도 뜻이 똑같아요. 생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냅다 미래분사만 써도 이 충분히 목적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목적절이죠. 물론 이제 실제로는 상황적 분사에 불과하지만 혹은 호스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큐레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조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조건 조건적 상황을 나타내는 상황적 분사라는 걸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단서는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부정할 때 티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부분의 분사의 상황적 용법들은 분사를 부정하고 싶을 때 뭘 뭘 쓰냐면 우를 써요. 근데 딱 하나만 매를 써요. 감이 오시겠지만 그 딱 하나가 조건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 상황이라는 거는 그 분사 있잖아요. 그 분사를 마치 if절처럼 취급하려는 거예요. 이 분사를. 그러니까 if절이라는 건 뭐예요? 만일 뭐뭐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조건문에서 프로타시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면 봐보세요. 분사가 지금 프로타시스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포도시스는 뭐겠어요? 주절이겠죠. 여기서 약간 감을 잡으셔야 돼요. 어쨌든 이게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조건적 상황으로. 근데 이거를 부정하게 될 때 매를 붙여주면 그건 100% 조건적 상황인 거예요. 부정할 때 매를 쓰는 애는 조건적 상황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이제 예문을 한번 볼게요.
메 블랍토메나 블랍토메노이 에텔로멘 도라 캠페인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블랍토메노이가 누가 봐도 분사죠.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확정을 내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확정을 내리냐? 뭐 그야 당연히 분사에 매가 붙었으니까 이 분사는 100% 조건적 상황이겠구나 라는 판단을 빠르게 내려야 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어, 이 블랍토메노이가 현재 중간태일 수도 있고요. 수동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 복수 주격이겠어요. 이게 이제 그냥 형태만 봐서는 중간태, 수동태가 다 가능한데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이고 그 복수고 주격이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쭉 읽으면 에텔로맨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1인칭 복수죠. 그리고 이제 현재고요, 능동태고요, 직설법이죠. 그리고 보면 이제 노라라는 애가 나오는데 뭔가 이제 기운을 느껴보니까 얘는 아마도 대격 복수일 것 같아요. 중성 대격 복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캠페인이라고 나오는데 얘는 그냥 현재 부정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이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 지금 이제 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에텔로 동사에 대해서 이미 어휘 시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앞에서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휘 시간에 이제 에텔로 동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얘는 부정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사가 의미하는 동작에 대해서 소망을 의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뭐 바라다, 소망하다, 원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선물들을 받기를 우리가 바라는 중이다. 원하곤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소망하곤 한다. 소망하는 중이다. 근데 이게 지금 메 블랍토메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랍토메노이 때문에 조건의 상황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블랍토는 이제 해를 이제 끼치는 건데 손상시키다인데 이게 지금 눈치를 가동해 보니까 이거 수동태인 것 같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남성 주격이잖아요. 그럼 이거 딱 봐도 이제 이 우리라고 하는 그 메인 동사에 암시된 주어를 받겠죠?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동태니까 이제 해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해를 당하지. 근데 이게 지금 매 때문에 이게 조건이니까 if not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만일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제가 아까 이거 헛소리 했죠? 선물을 받는다고 해버렸죠? 선물을 보내는 건데 만일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물들을 보내기를 바랄, 바라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메블랍토메노이 자체가 거의 뭐 일종의 프로타시스를 이루고 있죠. 만약에 이게 프로타시스라면은 조건문이라면은 어떤 조건문이겠어요? 뭐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치 이제 현재 일반 조건문 같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냥 이제 if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만일 뭐뭐라면. 그래서 이 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이 들어가서 만일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물을 보내기를 선물들을 보내기를 바라는 중이다. 바라곤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만약에 쓱 매를 지워버리고 우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절대 조건이 안 되겠죠. 조건은 매로만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블랍토메노이, 에텔로멘, 또라, 템페인 이런다면은 뭐 여러 가지 뜻이 될 수가 있겠어요. 뭐 시간도 되고 원인도 되고 아니면 뭐 양보도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비록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이러면 좀 문맥이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경우에는 뭐 이유가 적당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들을 보내기를 바라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랑 매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조건문이 매를 써서 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안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냅다 그냥 괜히 지었네. 블랍토메노이 그냥 냅다 이렇게 분사만 쓰는 거죠. 그래서 블랍토메노이 우크 에텔로멘 또라 뱀페인 이렇게 하면은 이 자체는 어떤 상황이든 다 가능해요. 당연히 이제 조건도 가능하겠죠. 조건도 가능하지만 다른 상황도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시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이유일 수도 있겠죠. 원인, 뭐 이유, 시간, 때, 뭐 양보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해석이 가능해요. 어떤 것이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선호하는 건 약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 저는 선호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해를 당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선물들을 보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저는 선호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구체화해서 여러 가지 끼워 넣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조건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어요.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해를 당한다면 우리는 선물들을 보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아니면 뭐, 이 시간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해를 당할 때, 우리가 해를 당한 이후에, 우리가 해를 당할 때, 뭐, 우리가 선물들을 보내기를 바라지 않는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이유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를 당했기 때문에. 양보일 수도 있어요. 비록 우리가 해를 당했지만, 우리가 선물들을 보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다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눈치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일반적으로 해석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뭐뭐인 상황인데, 뭐뭐인 상황이라.
뭐뭐 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하기에, 뭐뭐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아닐 때가 있죠. 뭔가 이제 좀 덧붙여질 때 부가 요소들이. 근데 그것도 잘 조심해야 되는 게 부가 요소들이 메인에 덧붙여질 때가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거에 덧붙여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조심을 해줘야 되죠.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얘네들은 이제 상황 분사의 상황을 확정시켜주는 부가 요소들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어떤 애들은 메인 주절에 동사랑 같이 동반하는 애들이 있고요. 얘들이 이제 주로 부사들이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분사랑 같이 노는 어떤 불변화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메인 동사에 갖다 붙냐, 분사에 갖다 붙냐라는 차이가 있고. 그래서 얘들 이제 양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카이페르가 있어요. 카이페르는 뭐 비록 뭐뭐지만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인 동사에는 호모스가 있어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도 가능한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페이 타도 배웠고요. 이거는 이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이런 뜻이었고 그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에데가 있어요. 에데라는 거는 약간 영어로 치면은 already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벌써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토테가 있거든요. 토테는 약간 에페이타의 뜻도 가져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리고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그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두 개예요. 그때도 있고 그 이후에도 되고. 그래서 토테라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에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음, 인과 정확히 말하면 원인 이유의 뜻을 가지는 애들도 있는데 얘는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사태 혹은 뭐 호이아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때문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단 얘네들은 화자나 작가의 판단에서 봤을 때 원인 이유인 거죠. 반면에 이제 호스는 화자의 판단도 아니고 화자가 생각했을 때 참인 것도 아니고 작가가 생각했을 때 참인 것도 아니야. 얘는 그냥 어디서 의견을 가져온 거야. 그들이 말하기에 그렇다 하더라. 카더라예요, 카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도 있죠. 목적도 이제 호스가 있었는데 이제 호스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미래 분사만으로 충분하긴 해요. 어쨌든 얘도 이제 카더라예요. 카더라. 자, 이제 이 카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약간 비표준 한국어지만 이게 굉장히 적절한 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하나가 남았죠? 조건이 남았는데 조건은 사실 딱히 뭐가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양보, 시간, 원인, 이유, 목적, 인과 뭐 이런 애들은 다 우로 부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다 우로 부정했어. 우로. 근데 조건만 만약에 부정을 할 때는 부정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부정을 할 때는 네로 부정을 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뭐 놓친 거 있는지 살펴볼게요. 절대 속격은 그냥 오늘은 개념만 소개했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 속격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어차피 대부분은 문맥이 해결을 할 거예요. 문맥이 해결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퉁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뭐뭐인 상황인데 뭐뭐인 상황이라 이 번역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솔직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좀 조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태랑 호이아가 얘네들은 이제 화자 아니면 뭐 작가가 생각했을 때 아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얘네들 생각이 그거야.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야. 근데 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뭐 원인이든 아니면은 목적이든 어쨌든 그거는 타자는 아니고요. 저자도 아니고요. 그냥 뭐 어디서 굴러들어온 놈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문장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에 주어일 수도 있겠죠. 보통 이제 주어가 많은 경우 해죠. 근데 주어가 꼭 아니어도 문장에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 누군가가 말하기를 뭐뭐라던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나 작가는 이 호스가 오는 그거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걔네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난 잘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그렇다는데? 난 말만 옮겼어. 딱 이 정도 수준?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딱히 뭐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